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시기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새벽반 크로스핏을 나가서 2시간씩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정도 하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그대로인 거예요.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맞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겠고 피부는 또 왜 이런지 왜 이 난리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몸이 저랑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샌드위치가 주식인 모델 하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겪었던 되게 답답했고 암울했던 무월경 시기 이야기랑 그걸 계기로 제가 제 몸을 관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회복했는지 생활 습관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진짜 운동을 대충 한 게 아니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새벽반 크로스핏을 나갔거든요. 알람이 울리면 눈도 제대로 안 떠진 상태로 억지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공복 상태로 가서 거의 2시간 내내 토하기 직전까지 격렬하게 운동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생리도 돌아올 거고 쪘던 살도 다시 빠질 것이다 이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 뭘까요? 바로 운동과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식단도 그냥 적당히 먹은 게 아니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런 식으로 진짜 질릴 때까지 먹고 간도 거의 안 하고 양도 전자제율로 칼같이 100g씩 재서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나눠서 정말 열렬하게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계속 붓고 체중도 살짝씩 늘고 진짜 그때 내가 뭘 해야 하나 되묻게 되고 정말 힘든 고독한 싸움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제가 3년 반 동안 무월경을 겪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진짜 몸이 멈춰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생리를 안 하게 되니 대사도 느려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래서 항상 붓고 에너지도 없고 운동을 해도 식단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운동을 더 해야 하나? 안 그래도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식단을 그람수 재면서 강박까지 생기면서 관리 중인데 이 와중에 내가 더 식단을 줄여야 하나? 이렇게 계속 더 해야 한다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근데 무월경을 길게 겪으시거나 다이어트를 오랜 기간에 걸쳐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크게 공감하시는 바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몸을 진짜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걸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해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젠톡이라는 제품으로요. 사실 이거 광고로 소개해드리지만 저는 이미 2년 전에 내돈내산으로 한번 해봤던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안을 받고 되게 놀랐고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았던 거라 더 잘 설명드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젠톡은 129종이었는데 이번 젠톡 플러스는 175종으로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젠톡을 운영하는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이 유전체 분석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문 기업이고 보건복지부 인증이랑 ISMS-P 보안 인증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연구실에서 DNA나 RNA 관련 샘플을 마크로젠 제품으로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 젠톡 키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까지 같이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사용한 키트인데요. 처음 받았을 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간단한데 싶었어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타액을 채취할 깔때기랑 수집 용기 그리고 보존액, 뚜껑, 반송할 때 필요한 봉투랑 스티커까지 이렇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샘플 채취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간단했어요. 일단 턱 아래쪽 침샘을 충분히 이렇게 마사지해서 침이 잘 나오게 만들어준 다음에 수집 용기에 이 빨간색 표시선까지 깔때기를 통해서 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보존액을 다 부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서 잘 섞이게 흔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이게 진짜 좋았던 게 병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다 끝낼 수 있다는 점. 요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이건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키트마다 보유 번호가 있어서 이걸로 등록을 하게 돼요. 설명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전자동의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회수 신청 버튼만 꾹 누르면 다음날 바로 택배로 수거해 가시는데 이게 진짜 편했습니다. 며칠 기다리니 앱 알람으로 이렇게 검사가 다 됐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총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결과가 나오고요.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도 같이 알려줍니다. 이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이렇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바로 연결이 돼서 정말 체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강관리 쪽을 보면 유전적으로 혈압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고 진짜 좀 놀랐던 게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시고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느꼈고, 저는 그래서 평소에도 짜지 않게 먹으려고 하고 식습관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이걸 보면서 부모님께서 제 어릴 때부터의 식습관을 괜히 신경 쓰고 있던 게 아니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안 좋은 항목을 눌러보면 해결 방법도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금 대신 새우나 멸치 같은 걸 활용하라고 나와 있고, 유산소 운동도 권장해주고요.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UI가 되게 직관적이라서 이건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건 내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분들도 충분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무월경 시기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많았던 식습관 관리 쪽을 보면 유전적으로 단맛 민감도가 낮아서 단 음식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고 진짜 좀 소름이었던 게,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셔서 전 또 가끔 단 거를 한번 먹으면 확 몰아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외식을 줄이고 천연 재료를 활용하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평소 샌드위치 브이로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때부터 영양 성분표를 보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저는 생겼고요. 제가 무월경을 오래 겪던 시기에 닭가슴살을 거의 매일 먹었었는데, 물론 삼시세끼, 근데 여러분 이 팩으로 된 닭가슴살 제품들 사실 가공육인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뉴스에도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저처럼 오랜 기간, 그것도 하루 3끼를 먹게 되면 몸 입장에서는 너 지금 생존 모드야 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월경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식을 줄이고 직접 해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인드풀 이팅이 가능해져요. 천천히 먹게 되고 맛이랑 포만감에 집중하게 되니까 배부르다 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양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나한테 맞는 음식으로 강박 없는 식단, 지속 가능한 건강한 루틴 만들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무월경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키트에서 가장 궁금했던 항목이에요. 내 다이어트 체질은 과연 어떨까? 였거든요. 다이어트 체질도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체질량 지수, 복부 비만, 요요 가능성,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까지 다이어트랑 관련된 항목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는 운동으로 살이 잘 빠지는 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고 솔직히 무월경 당시에는 이거 나 아닌데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전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의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몸 상태 자체가 안 좋았고 지금은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고 식단도 균형 있게 가져가니까 확실히 운동 효과가 확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 맞아야 발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목들도 밑으로 내려보면 권장하는 관리 방법이 같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운동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다음으로 운동 섹션도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저는 지구력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월경 시기 때 제일 열심히 했던 운동이 크로스핏이거든요. 거의 매일 나가서 강박처럼 했습니다. 안 가면 불안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때는 이 정도 해야 빠진다, 이 정도는 해야 유지된다 이 생각으로 거의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애초에 나랑 맞는 방식이 아니었구나 이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운동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강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후로는 나한테 맞는 강도가 대체 뭘까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도 보면 그냥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내게 맞는 유산소 운동 종류랑 강도를 선택해서 꾸준히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리를 안 한다는 건 몸이 비상사태라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번식 기능부터 멈춰서라도 몸을 보호하려는 상태. 근데 저는 그 상태에서 운동을 더 늘리고 먹는 건 계속 줄이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 모델이라는 직업 특성상 관리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조금만 붓거나 라인이 흐트러지면 바로 티가 나니까 더 타이트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운동 관련 항목들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 적합성을 보면 저는 효율이 낮은 편이라고 나오고, 대신 적정 운동 강도까지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220에서 나이를 빼고 적정 심박수를 계산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좋았던 포인트, 운동 효과는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걸 딱 짚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방향을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구나, 이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크로스핏을 할 때 워치를 보면 확실히 아까 말한 심박수 범위를 항상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크로스핏을 그만두게 되었고, 대신 꾸준히 해오던 필라테스랑 가끔 요가를 병행하면서 몸한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감이랑 긴장감을 풀어주는데 집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운동을 더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게 먼저였던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무월경을 겪고 계시거나 운동 방향이 고민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수면이랑 운동량,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열심히 하는데도 원하는 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나 무월경 회복에 진전이 보이지 않아서 운동을 더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내 체질에 맞는 방식이 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게 카페인 체질이었어요. 사실 호르몬이라는 게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수면이 또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무월경이나 다이어트 이야기할 때 숙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특성 섹션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이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카페인 대사가 느린 편이라고 빨간색 표시가 딱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고3 때도 커피를 마시면 어지럽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진짜 약간 심장이 뇌까지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카페인에 민감했었습니다. 근데 대학생 되면서 과제하고 시험 준비하고 버티려면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마시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나는 원래 카페인이 안 맞는 체질이었구나, 이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껌이나 견과류, 수분, 차 같은 걸로 대체해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원래 차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견과류 엄청 자주 먹고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괜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인을 혹시 섭취한 날에는 이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볍게 중강도 운동을 해서 땀을 조금 빼주고 두근거림을 완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잠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체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개인 특성 항목들이 있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재미도 있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마지막으로 피부 모발 섹션도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내 피부와 모발 상태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드름 발생이 주의로 나왔어요. 이 부분도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월경일 때는 호르몬이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때 잠깐 피임약을 복용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졌어요. 거울 보면 이게 내 피부 맞나 싶을 정도로 트러블이 확 올라오고 피부 컨디션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촬영할 때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나온 솔루션처럼 보습을 더 신경 쓰고 일부러라도 충분히 쉬려고 하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요즘도 피부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수면부터 챙기고 보습부터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피부도 단순히 겉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몸 상태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드름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랑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단순히 화장품 문제라기보다는 몸 컨디션까지 같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여드름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고민 있는 분들도 이런 항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동, 식습관, 수면, 피부까지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구나, 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월경을 꽤 길게 겪었던 제 결과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보면서 단순히 몸에 어떤 기능이 좋다,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카페인 대사가 느린 타입이면 커피를 많이 마셔도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고, 운동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식단도 내가 뭘 특히 주의해야 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못한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인드가 다시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기까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운동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바꾸고, 식단도 계속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다이어트 보면 키토, 혈당, 간헐적 단식 계속 키워드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내 기준을 먼저 아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갓생이라는 건 나의 체질을 알고 거기에 맞게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이 젠톡 검사도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129종에서 175종으로 확대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내 체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항목 외에도 훨씬 다양한 특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상찾기 서비스 같은 재밌는 항목이 포함된 제품도 있으니까 가볍게 가족들이랑 같이 해보셔도 은근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해보거나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정가는 209,000원인데 이번에 제가 조금 더 부담 없이 해보실 수 있게 혜택도 같이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무월경을 오래 겪으셨거나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해야 하나? 보다 내 몸을 먼저 이해해보자. 이 방향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오랜 회복 경험 바탕으로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